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가을 이사철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가 지금 헤드라인으로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무려 400억 원대, 인천 미추홀구 얘기입니다. 내가 피 같은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생기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꼭 챙기셔야 됩니다. 나의 전세자금 되돌려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 보고 있는데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액만 400억 원대. 그래서 허그에서 지원센터까지 설치한 상황입니다. 자, 인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중구가 93.8%, 동구가 93.5%, 미추홀구가 92.2%로 전국의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여기서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인데 전세 가격이 2억 5천 원이라면 매우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를 보면은 서울 강서구가 보증사고율 60건 9.4%고요. 인천 미추홀구가 53건 21%로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주택도시공사 허그 측은 서울 강서구에 이어 미추홀구에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율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증사고 원인은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도 발생을 하고 또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거짓 매매가에 육박하는 이런 아파트에서 깡통 전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34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무려 5,790억 원의 보증사고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피해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 사기 유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갭투기입니다. 자, 집주인과 세입자,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매매를 한 후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바로 갭투자 사기인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모녀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깡통주택을 최소 524채를 매입을 했는데 전세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사건이 바로 이 유명한 강서구 세모녀 분양사기 사건입니다. 자, 갭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게 되는 방식인데요. 결과적으로 적은 자본만 있으면 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갭투기 사례인데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법령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는데 소유권 취득일에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 담보대출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되다 보니까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서울 반포 전세 사기 사건, 집주인 A가 B에게 주택을 매입한 후에 B와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 12억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소유권 취득일에 담보대출을 실행해서 세입자는 담보대출보다 후순위 배당권자가 된 사례인데요. 자, 이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주인이 바뀌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령을 악용한 전세 사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인정을 해주는데요. 자,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건인데 7월, 8월 신고된 것만 해도 29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악랄한 방법인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체납사실 미고지인데요. 자, 집주인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경매가 발생할 경우에 이 국세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빼갑니다. 그래서 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은 임차권 등 임차인 보호 규정 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표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시세정보 등을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아파트 또 주택이 현재 시세에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이 전세가율이 그 높은 집은 전세를 구하면 안 되겠죠. 부채 규모 그러니까 등기부등본과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맹점이 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떻든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띄어서 근저당권, 전세권, 선순위 채권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중개인, 임대인 등을 통해서 계약할 때 아예 계약 조건으로 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더욱 안전한 전세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 전입세대 열람 반드시 필요한데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셔야 됩니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세계약 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소정의 보증금을 내면은 전세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온라인 신고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가 511건 8월 말 기준입니다. 또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이 지난 8월 한 달만 1,089억 원입니다. 악성 임대인 피해 금액만 7,800억 원인데요. 자, 내가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조심 또 조심하시고 법적인 구제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